암이나 백혈병처럼 생명에 치명적인 병도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평생 동안 남들의 차가운 시선을 이겨내면서 살아야 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투렛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들 틱장애라고 부르는 투렛 증후군은 증상이 악화되면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만 하는 병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틱장애를 앓고 있다는 영국의 한 여성은 이 장애로 인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폭행까지 당하는 등 어려운 나날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사람들의 이런 차가운 시선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한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수험생으로 늦었지만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사실 저는 병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심각한 틱장애를 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틱장애를 앓았던 건 아니에요. 저는 8살 때부터 틱장애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학벌과 좋은 직업에 대한 집착이 유독 심했던 부모님께서는 제가 쉴 틈도 없이 늘 공부만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제게 일정 점수를 넘기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는다거나 자정이 넘었는데도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하게 한다거나 하는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집착은 제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결국 처음에는 고개를 까딱인다거나 눈을 계속 깜빡이는데 그쳤던 저는 곧 소리를 낸다거나 난데없이 발차기를 한다거나 하는 증상으로까지 악화되었고 부모님은 제가 그런 행동을 할수록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며 저를 다그치기 바빴어요. 부모님이 제게 소리를 지르며 다그칠수록 제 증상은 오히려 심해졌고 고등학생 때는 갑자기 욕이나 소리를 지르는 정도로까지 증상이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워낙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인 저는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지도 않았고 남들을 비하하거나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입을 막거나 손을 묶고 있어도 제 틱 증상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틱장애를 의식하면 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학교에 등교를 해서도 수업 중에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친구들을 놀래킨다거나 저도 모르게 모르는 학생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하는 일이 반복되자 친구들은 저를 피하고 따돌림 시키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 측에서는 저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이유로 제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가주길 바라더라고요. 하지만 제 편이 되어주실 줄 알았던 제 부모님은 오히려 잘 됐다며 차라리 집에서 과외를 받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틱장애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고쳐도 늦지 않다며 제게는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제 편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저는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의 혐오스럽다는 시선을 받아야 하지 집에서는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지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도통 찾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제 취미생활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저는 아직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드라마를 몹시 좋아하고 죽고 싶을 때마다 이 한국 드라마가 방영 종료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나야지 라고 다짐했고 한 드라마가 방영이 종료될 때쯤에는 꼭 새로운 한국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해서 제 다짐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었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죽기 전에는 꼭 한국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애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제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리 없었고 결국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실력만 엄청나게 는 채로 저는 공부에만 전념하게 되었죠. 그러다 한 번은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책을 구매하러 가기 위해 버스에 탔을 때의 일인데 만석인 버스 안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저는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틱 증상을 내보이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틱 증상은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버스 안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 있던 덩치 큰 남성은 왜 자신에게 욕을 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 남성이 다가오자 엄청난 위압감이 들었고 너무 긴장된 나머지 또다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를 퍼붓고 말았습니다.
욕을 하면서도 주체가 안 되는 제 자신이 밉기도 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제 마음을 알 리가 없던 남성은 제게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둘렀고 저는 그 남성의 무지막지한 주먹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남성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잘됐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들의 눈빛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정도로 제게 정말 큰 상처가 되었고 아직도 제 턱 쪽에는 그때 생긴 상처가 있지만 제겐 신체적 상처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자리 잡았죠. 저는 이때 이후로 볼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에 집중하려고 할 때면 버스에서의 그 일이 떠올랐거든요. 이 세상에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틱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심해진 병 때문에 저는 그렇게나 노력했던 대학 입시 시험은 응시조차 못한 채 방에만 처박혀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조차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저는 홀린 듯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의 이태원을 직접 구경한 뒤 이제 그만 삶을 포기하기로 했거든요. 제 삶에서 유일하게 희망과 즐거움을 줬던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떠나야 그나마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가는 과정조차 제겐 쉽지 않더군요. 제 틱 증상은 어김없이 비행기 안에서도 발현됐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팔뚝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버티면서 어렵사리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태원으로 가는 지하철을 탑승했죠. 하지만 역시나 제 발작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하철에 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입을 막아도 욕설은 쉴 새 없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또한 저를 말리려고 오는 한국인들에게 저도 모르게 발차기를 하며 한국인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발작이 끝났을 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제게 돌아올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고 오히려 그때처럼 누군가 저를 가격해서 기절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지하철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더군요. 제가 감았던 눈을 서서히 뜨자 한국인들은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를 말리려고 왔다가 정강이를 차인 한 젊은 남성은 제게 영어로 틱장애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니 이 남성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욕을 하는 제 표정에는 악의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울먹이며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보였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 틱장애는 꽤나 널리 알려진 장애고 다들 이해해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서의 여행을 즐기라며 저를 격려해줬어요. 또한 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국에서 와는 다른 한국인들의 따뜻한 대우에 정말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열차가 잠시 정차하더니 영무원처럼 보이는 남성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러고는 저보고 내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본 한 시민이 저를 술 취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저는 너무 죄송해서 그 남성을 따라 내리려던 순간 방금 전 제게 틱장애가 있냐고 물었던 남성이 영무원에게 제 증상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서툰 제가 그들의 모든 대화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 영무원은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짓고는 어디론가 연락을 하더니 이내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다시 출발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하철 기관사가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인데 그는 이 열차에는 투렛 증후군 환자가 탑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욕설이나 행동을 해서 승객분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편을 드린 것은 아니며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따뜻한 눈길을 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승객분들이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리고 이를 들은 한국인 승객들은 일제히 저를 보며 제게 박수를 보내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줬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한국에서는 저를 이렇게나 신경 써준다는 사실에 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한국인들은 그런 저를 보며 힘내라고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그렇게 저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태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지내면서 한국인들은 저도 모르게 욕을 하거나 발길질을 해도 전혀 신경조차 안 썼을 뿐더러 미안해하는 제게 늘 미소를 지어주며 괜찮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태원 말고도 서울 이곳저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만나는 한국인들마다 하나같이 장애가 있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고 이들의 이런 특별한 태도는 저조차도 제 장애를 잊고 살게끔 만들어줬어요. 한국에서의 2주 동안 스트레스 없이 평온하게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살게 돼서 절대로 고칠 수 없을 것만 같던 틱장애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저 외국인일 뿐인 저를 이렇게나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한국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차하면 한국에서 그냥 삶을 끝내려는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간 뒤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한국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물론 지금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된 건 아니라서 가끔씩 저도 모르게 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저를 생각해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면 금세 안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감을 느끼면 늘 한국의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곤 한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벌써부터 따스한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너무나도 기대되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에서 악화되기만 하던 투렛 증후군을 한국에서 2주 만에 치료한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약자를 배려하는 한국만의 문화 덕분에 이 외국인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